모든 알파 수익을 찾아낸다. 머니알파 플러스 TV의 김지윤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얼마나 인하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은 입버릇처럼 미국 경제 데이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을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고용 지표들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고서입니다. 고용보고서는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로 투자자에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발표합니다. 월간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되고 월 가운데 발표되는 다른 경제지표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보고서는 가계조사와 기관조사를 통해 작성됩니다. 실업률, 경제활동 참여율 등은 가계조사를 통해서 산출하고 비농업 부문 고용인구, 주당 평균 근무시간, 평균 시간당 임금 등은 기관조사를 통해 산출해 함께 발표합니다. 가계조사 통계치는 발표된 이후 수정이 없지만 기관조사는 월별 발표 이후 다음 달, 다다음 달 두 차례 통계치 수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농업 부문 고용인구는 농업을 제외한 민간 및 정부에서 근무하는 노동인구로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합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인구는 노동통계의 벤치마크로 간주되고요. 방대한 샘플 규모와 장기간 기록으로 경기 사이클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민간 기업 및 정부 등 약 12만여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동행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15만 명 선을 기준으로 미국 경제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6만여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실업률이 발표되는데요. 실업률은 경기 후행 지표이기도 하죠. 경제나 기업의 상황이 악화되면 종업원 해고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고용보고서는 고용정보업체인 ADP의 전미고용보고서입니다. ADP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디지털 경제연구소와 협력해 민간 부문 2,500만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매월 발표합니다. 정부 부문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DP 고용보고서는 중소, 중견, 대기업 등의 기업 사이즈별 고용 데이터와 제조업, 건설, 원자재 등 상품별 그리고 서비스별 고용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ADP 고용보고서와 미 노동통계청 고용보고서 모두 취업자 수보다는 신규 일자리 증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ADP 고용보고서는 매주 고용 통계를 종합하지만 미 노동통계청 고용보고서는 매월 12일이 속한 주에 고용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ADP 고용보고서와 미 노동통계청 고용보고서 발표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매월 발표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가 있습니다. 졸트 보고서는 노동 수요와 이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 전역의 채용 공고수, 실제 채용된 사람 수, 퇴사 및 해고된 사람 수를 발표하고요. 일자리의 조사 범위도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또 매주 고용시장을 보여주는 지표도 있죠. 바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실직한 사람이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최초로 청구하는 건수입니다. 이 수치는 매주 목요일 발표되고 현재 경제 상황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 정보를 주기 때문에 투자자에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선행지표로 4주간 이동평균을 계산해보면 더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얼마 전 4월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크게 밑도는 수치가 나왔다는 소식에 미국 뉴욕 증시가 큰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다시 불씨를 지피고 있는 고용시장의 냉각이 더 지속될지 오늘 알아본 고용지표들 앞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알파 플러스 TV의 김지윤이었습니다.